일주일에 딱 한 번 다냐 선생님의 단독 방송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수요일입니다. 새빨간 전략 그리고 저희 끝까지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일단 다냐 선생님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스펙 시리즈를 끝내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9월은 한보 후퇴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대피 잘하신 분들 많을 텐데 10월도 과연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달이 될까요? 저는 지금 쉬어가는 국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코덱스 인버스 곱버스라고 하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자, 곱버스 같은 경우는 3,900원에서 일단 바닥권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3,900원 전후에서 1중, 2중, 3중 바닥인데, 3중 바닥권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보시면 지금 3중 바닥이면 이 차트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3중 바닥 형성하고 위로 바닥 가죠. 짚고 올라가기. 그러니까 지금 곱버스가 위로 가니까 지수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가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여러분들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난 9월 조정 3,900원에서 4,220원 이 박스로 움직인다는 건 지금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시장은 우리가 저가에 우리가 원하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자, 좋은 기회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 5가지 들고 오셨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과연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국내 지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최근 미국 시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정책 강하게 집행하라 하니까 올라갔다가, 민주당에서 아니다, 너무 허술하다, 연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빠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 시장은 추가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재정정책이 집행됐을 때 어떤 이슈로 올라갈 거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이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화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될 거는, 미국의 재정정책 집행 이후의 시장은 모멘텀이 없거든요.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을 고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미국이 재정정책을 집행했을 때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 거냐, 국내에 어떤 변수들이 있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제 주관적으로 보는 부분은 뭐냐면, 국내 지수는 좀 긍정적이다. 첫 번째로 보면 기업의 실적 개선들이 지금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OECD국 전 세계에서 3번째로 경제 성장률이 양호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실적들 기대치보다 좋게 나왔고,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 이런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결국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증시주 예탁금 변동이 심하고, 그다음에 추가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있지만 이미 아직까지는 풍부하다, 유동성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 변수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우리가 주요 변수를 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추가 부양, 그쵸? 그 다음에 유동성.
부양이 추가 재정 정책을 해야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오늘 기사에서는 연기되거나 이런 것들 두 군데에서 나와서 시장이 흔들리는 요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미국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어떤 공약을 이따가 짚어보겠지만 이 부분 역시도 시장에 그렇게 악재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국내 시장을 보자는 거예요. 자, 각 투자자별로 한번 시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면 외국인들은 작년에는 7,500억 순매수했고 8월 달까지는 2조 7천억 매도했다가 10월 달에는 1조 2,600억 순매수로 전환됐거든요. 돌아섰네요.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은 이제 환율, 원화가 강세를 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을 기대해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반증된 거예요. 반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8월 달에 7조 6,800억 순매수했다가 10월 달에는 9,555억을 매도했죠. 왜 그렇죠? 신용융자, 시장에 갈 거라는 것 때문에 빚을 내서 하거나 신용으로 샀던 부분들 시장이 불안하니까 매도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기관의 역할이 지금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코스피 선물이거든요.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비중이 73%까지 올라갔습니다. 지지난주에는 67%까지 갔다가 73%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의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선물 매도 가면은 결국에 지수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별 거래대금으로 본다면 지금 9월 달까지 시장이 위축돼서 거래대금이 적었다 10월 달 반등 나오니까 거래대금이 확 늘었죠. 그러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는 호전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한 것들라는 우려감,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감소했죠. 일단 여기서 보면은 10월 12일부로 해서 시장의 조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거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증시 주변의 자금 동향을 보면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이걸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고객 예탁금을 보면 9월 말 53조 8천억까지 갔던 부분이 10월 8일 날 51조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9일 기준에서는 55조 7천억까지 더 증가됐죠. 이거는 뭐냐면 빅히트, 청약 이 부분까지 늘어났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마켓머니 펀드 같은 경우도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9월 말 140조까지 갔던 게 지금 137조 원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예탁금이라든가 마켓머니 펀드 이런 것들 감소되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일단 우려감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동학개미라든가 뭐 영끌 매수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그동안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갔습니다. 9월 말 봤을 때는 51조 5천억까지 주식형 수익증권 감소했다가 결국에 53조 2천억까지 증가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시장에서 매매를 해보니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다시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는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자금 유입이라는 거는 결국에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될 수 있고 기관들의 역할이 일단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종목이 시장이 바뀌는 것들, 옐로우칩 맥락들, 대형주들은 지금 갔으니까 옐로우칩 업종 대표주들 시세부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신용융자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16조 원까지 늘었다가 결국에 지금 이제 감소했다가 요즘 늘어났네. 다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일단 시장 부분에서는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
원자재라든가 환율 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환율이 참 네, 지금 워낙 강세가 1148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달러는 미국의 재정 정책 확대하면 할수록 그다음에 바이든이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달러 약세를 갈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인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자재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CDS입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국가 부도 위험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 보면 한국은 99년 말에 22에서 9월 달에 26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24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은 외국에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보는 거는 안정적이다. CDS가 높아진다면 좀 불안할 수 있지만 CDS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결국에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 주변 자금 동향이라든가 외국에서 국내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시에 우호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봐야 될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추가 부양 이슈가 소멸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제일 큰 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불복, 그다음에 흑백 인종 간의 어떤 갈등 격화. 자,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계속 재정 정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화될 수 있다. 이거는 결국에 미국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게 국내는 결국에 코로나19 통제를 잘했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라든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어요. 일부 몇몇 나라에서는 다시 통제, 폐쇄 쪽, 셧다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풀렸던 경기 위축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은 국내와는 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바이든이 대선 공약으로 10가지를 내세웠는데 바이든의 공약을 보면 결국에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될 거냐 나쁠 거냐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10가지 중에서 증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 저금리 기조라든가 재정 확대 이건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그다음에 다자 외교, 중국 불공정 강경하게 갈 거다.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지금 한국형 뉴딜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게 바이든의 클린 에너지, 환경, 기후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산업이 열린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도 긍정적이고 더 중요한 거는 K바이오가 지금 코로나19에서 부각받았는데 오바마 케어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은 시장에서 대중성이 강한 업종과 섹터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바이든 당선 역시도 시장에 불안 요인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법인세라든가 개인소득세 인상, 그다음에 기술기업들의 독과점 규제하겠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기술주들의 어떤 탄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럼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앞으로 이게 혹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 원화가 강세 기조로 왔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이제 원화 강세는 방향성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게 원화 강세 차트, 원화 차트인데요. 과거 시점 보면은 이 바닥권 여기서 지지했다가 최근 이 가격대를 이탈하는 모습 보였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 수급에 의한 것보다는 방향성을 이제 원화 강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원화 강세했을 때는 수출 기업들의 어떤 채산성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부담은 있지만 원화 강세는 결국에 외국인들의 매수를 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요즘 들어서 가장 재미있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변동성 지수거든요. 어제 나스닥 선물이 100포인트가 상승했는데 변동성 지수는 마이너스가 맞을까요? 플러스가 맞을까요? 변동성이 얕아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 빅스 지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어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나스닥 선물은 100포인트가 올라갔는데 빅스는 4%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죠?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에 대해서는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어떤 비이성적인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죠. 빅스 지수를 보더라도 20.28에서는 저기 보시면 이렇게 삼중 바닥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이탈했을 때 시장은 강한 상승이지만 이미 바닥권을 만들어 놨고 최근 들어서 여기를 보면 24.09포인트에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빅스는 향후 3개월 동안의 시장의 악재와 불확실성이 높아질 거라는 것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보더라도 다우나 나스닥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베팅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시장의 변동성은 있겠다.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쉽진 않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읽었을 때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이걸 봐야죠. 그러면 단연 선생님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하방으로 좀 많이 내려놨어요. 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월 저점 2267, 상방은 2450선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이걸 돌파했을 때 2600, 3000까지 볼 수 있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80선.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 고점이 905포인트 선. 905포인트가 아닐 텐데. 최근 고점 930일 거, 935포인트일 거거든요. 최근 고가가. 그럼 거기까지 열려 있고 결국에 하단이 지난 저가권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큰 거를 염두에 둔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 다우 같은 경우는 26,537 여기를 일단 하단으로 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20 전 저점대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까 빅스를 보여드렸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게 아래로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 대신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3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동안 현금을 50% 이상 확보하자 했던 이유가 조정 시 매수할 거거든요. 줍줍의 기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열렸지만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는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반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3분기, 4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체들 오늘 밤새서 보니까 75개 기업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실적 호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75개입니다. 제 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가에 매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전략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실적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요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실적주들이 보는 것들을 보면 이걸 볼게요. 아비코전자거든요.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아비코전자는 저희가 이제 주포따에서 여기서부터 이거는 하반기 되니까 매수해보자. 거래 안 되는 거 왜 사냐 막 욕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분명하게 얘기했었죠. 4,200원 밑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왜? 3분기, 4분기 실적 좋고 2021년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실적 반영되니까 이렇게 가는데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 실적을 보면 결국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 32억 흑자 전환인데 내년에는 122억입니다. 사상 최고거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역시도 155억으로 증가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실적 나오니까 주가가 강한 모습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또 엑시콘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연초부터 말씀드렸을 때 이 주식은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실적 개선이 나오니까 지금 작년에 적자였지만 올해 그 예상이 59억 흑자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엑시콘 같은 경우도 저희가 3월 달부터 이거는 5,000원 전후를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왜냐하면 전환사채 가격이 8,850원대 있기 때문에 이건 못 가더라도 9,500원 이상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 실적이 개선되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수가 빠지면 실적주 쭉쭉쭉 파셔야죠. 시나리오가 그렇게 나오네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밤새도록 75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을 추려 오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회심 일탈을 보여드릴 거는 휴비스예요. 휴비스. 네, 심텍. 이거는 한번 시간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 휴비스 역시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였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시작하는 출발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사느냐 따라 사느냐 아니겠죠. 여기서 지수가 밀려주면 이 가격이 지지 가격인데 깨면 더 여러분들 땡큐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또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부장 쪽이 업체죠. 굉장히 실적이 좋아집니다. 김부장도 아닙니다. 소부장입니다. 소부장 실적주들 잡아야 되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실적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겁내지 마세요. 빠지면 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만 더 하고 그냥 말씀드릴게 5개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요거 생소한 엔터의 엔터. 에? FNC 엔터인데 네. SMO JYP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얘 같은 거는 여러분들 많이 모르지만 주가 바닥입니다. 그건 확실하네요. 네, 바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 같은 거는 지금까지 영업 적자를 냈거든요. 올해 흑자 전환. 내년 올해보다 2배. 증가. 또 증가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주가는 바닥에 있는데 2년 연속 좋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쟁여 놓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나머지 그 코스맥스 MBT도 있고 요건 동영상 보면 5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뭐니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수가 빠져도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모 신소재 좋습니다. FNC 엔터 좋습니다. 또 있죠. 코로나19 관련 제약바이오 실적 좋은 거 또 있습니다. 75개 있으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찾아보신다면 시장의 지수가 하락할 때 우리는 현금을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들과 다른 견해로 주가가 조정하는 시점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이런 것들을 잡으시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매수해서 우리 따뜻한 겨울 날 수 있게끔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 기대주 탑5 시간상 3가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아쉬우신 분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 매주 수요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밤새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야 선생님 다음 주 수요일에 뵙고 매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